외아들인 남편과 홀 시어머니를 모시는 지인의 고민입니다. 즉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잘 개선을 하고자 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의지해서 키우다 보니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를 해서인지 집착이 크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없어져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한답니다. 며느리 입장, 시어머니 입장, 아들의 입장, 남편의 입장을 각각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가족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환경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참 답변을 드리기가 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며느리를 얻고 며느리랑 갈등, 불만,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며느리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집집마다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망인으로서 아들 하나 믿고 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모든 집착이나 초점이 아들한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한테도 질투를 하게 돼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자꾸 시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뭔가 트집을 잡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과도한 불만을 갖게 되고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고 과도한 타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남편 없이 자식 하나 믿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집착이나 마음이나 에너지가 여기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면 아들한테 꽂혀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신혼방까지 질투하는 시어머니도 있잖아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신혼부부 방까지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이렇게 간섭하거나 집착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고 불만이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며느리가 좀 더 포용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은 절대 평화가 올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편을 들을 수도 없고 마누라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부인이 서운하고 부인 편 들자니 어머니가 서운하고 부인 편 들자니 불효하는 것 같고 어머니 편 들자니 아내한테 찍히고 그래서 입장이 난감해지게 되며 아들 입장이 가장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들 입장이 가장 힘든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율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아들한테 있습니다. 아까 며느리도 포용해야 된다고 했지만 핵심의 키는 아들한테 있습니다. 아들이 얼마만큼 어머니를 편안하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효를 행하고 좀 더 모범적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아내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도록 몸소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내한테는 당신한테 늘 감사하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마음 써줘서 감사하다. 내가 머리가 길면 집신이라도 삼아주고 싶다. 이런 뻥. 이런 뻥도 좀 치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꼽을 쳐놓은 돈이 있는데 이걸로, 당신 이렇게 선물도 좀 사라고 주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런 장미꽃이라도 한 다발 사다 주고, 속옷이라도 사다 주고, 여자들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속옷이라도 좀 사다 주고, 등등의 이렇게 가진 노력을 하면서 아내를 잘 살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남편 하는 행위 너무 고마우니까 봐주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행위 너무 고마우니까 시어머니 행을 봐주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아들이 중간 역할을 바르게 할 때 이 집안은 또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 왜 어머니한테 노력하라는 말은 안 하고 며느리와 아들한테만 내가 노력하는 방법을 설명했느냐? 어머니는 평생 외롭게 살고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살아오면서 집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젊은 사람이 좀 더 지식인이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지혜가 높겠습니까? 어머니가 지식인이고 지혜가 높겠습니까? 젊은 아들 며느리가 지식인이고 지혜가 높겠지요. 그렇다면 잘난 사람이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도와야 되고 잘난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이해해주기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건 부족한 생각이다. 여러분들 질량이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더 지식인이고 더 가슴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 젖가슴이 큰다는 얘기 아니고 이 가슴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용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다 품어 안아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을 이렇게 동화시킬 수가 있고 부모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부모님을 좋게 융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바뀌기를 바라고 막 부모님이 막 좋아지기를 바라고 따지고 시비국직을 따지면서 잘했니 못했니 하고 그 불편함을 남편한테 토하고 남편은 또 불편함을 마누라한테 토하고 이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내 잣대로 몰고 가면 절대 평화가 없다. 절대적으로 아들 며느리가 포용하고 아들 며느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지 시어머니한테 바라는 자체는 잘못이다. 시어머니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포용하고 이해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어머니 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제가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를 알고 시어머니 탓하지 말고 아들 며느리가 한 발 한 발 물러서서 포용 정책으로 이해시키고 노력을 해야 이 집안은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